안녕하세요. 미래에 계신 여러분, 프로젝트 반주입니다. 지금 이곳은 2021년 6월 15일 화요일이고요. 오늘의 반주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오스트리아 총리입니다. 현지 시각 6월 14일 오후 오스트리아 빈 총리실에서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세바스티안 쿠르츠 총리와의 확대 회담이 열렸습니다. 그 후 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스트리아 기자가 문 대통령과 쿠르츠 총리에게 한국은 봉쇄도, 경제 타격도 없이 코로나를 극복해냈는데 오스트리아가 배울 점이 있겠느냐고 물었고, 쿠르츠 총리가 먼저 예전에 이 주제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야기한 바 있어 자기가 먼저 대답하겠다고 말하며 기술 및 정보의 활용이 탁월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문재인 대통령도 한국의 방역 성공의 이유로 전문가들의 의견 존중, 국민들의 협조, 기술 활용 등을 꼽았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윤석열 입당 메시지입니다. 6월 1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변인을 통해 국민의힘 입당 문제에 관한 첫 공개 메시지를 냈습니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이 불러서 나왔다. 가리키는 길대로 따라간다고 말씀드렸다. 하며 모든 선택은 열려있다.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 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선된 지 이틀 만인 6월 13일 윤 전 총장은 먼저 이 대표에게 축하 문자를 보냈고, 이 대표 역시 문자로 감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베트남 집단 감염입니다. 베트남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모두 마친 병원 직원들이 코로나의 무더기로 확진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 매체 VN 익스프레스는 현지 시간 6월 12일 호찌민시 열대질환병원 직원 53명이 코로나에 확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요일별 테마를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화요일의 테마는 주식과 코인입니다. 인기 검색 종목을 보시겠습니다. 1위는 HMM 44,250원, 2위는 삼성전자 89,900원, 3위는 쌍방울 1,330원, 4위는 카카오 145,500원, 5위는 두산중공업 23,300원, 6위는 셀트리온 277,500원, 7위는 대한전선 2,995원, 8위는 하림 3,425원, 9위는 현대바이오 37,850원, 10위는 신풍제약 77,800원입니다. 다음은 가상화폐를 보시겠습니다. 1위는 페이코인 840원, 2위는 비트코인 4,636만원, 3위는 이더리움 395만 9천원, 4위는 리플 1,025원, 5위는 세타퓨엘 639원, 6위는 마로 109원, 7위는 이더리움 클래식 67,820원, 8위는 도지코인 376원, 9위는 디마켓 400원, 10위는 솔브케어 101원입니다. 이제 여담 시간입니다. 오늘의 여담 주제는 300명대입니다. 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77일 만에 다시 3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있긴 하지만 평균 확진자 수가 예전에 비해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백신 접종률이 60%를 넘는 60세 이상의 감염은 지난주 85명을 기록하며 한 달 만에 30% 이상 줄었고, 전체 사망자 또한 3분의 1로 급감했다고 합니다. 약간 사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지금 현재 대학생이고 2020년 상반기에 비대면을 듣고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이렇게 1년을 휴학을 했는데요. 이제 복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엔 당연히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해질 줄 몰라서 학교 근처에 방을 얻어서 살다가 결국 다시 나오게 되었는데, 이제 다시 복학 시기가 점점 다가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너무 고민이 됩니다. 아마 지금 통학하기 어려운 거리에 학교가 있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이야 뭐 확실히 백신 때문에 확진자가 줄었다 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이미 1,000만 명 이상이 백신 접종을 했고, 어제 뉴스 보니까
이번 주 내로 1,400만 명을 접종시키는 게 목표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 추세면 2학기 개강이 8월 말쯤이니까 그때쯤이면 분명 엄청 많은 사람이 접종을 마쳤을 거거든요. 지금부터 2달이나 시간이 더 남았으니까 아마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내로 2021년 1학기를 종료를 할 텐데 이제 다들 눈치 게임에 돌입할 것 같습니다. 이 자취방 구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한두 달 전에 미리 방을 구해둬야 마음이 편하지 시간 다 닥쳐서 구하려면 사실 방도 없고 가격도 비싸고 여러모로 되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2020년 1월에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거라고 전혀 누구도 예상을 못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미리 방을 계약을 했다가 이제 계속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이 돼서 되게 속상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다시 저에게 또 미래를 예측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지금 왔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분명 이제 다음 학기 때부터는 대면 수업을 거의 진행할 것 같은데 중간에 비대면 전환 없이 쭉 대면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가 좀 걱정입니다. 솔직히 대면 수업을 한다면 그냥 당연히 자취방 구해서 들어가서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 듣고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긴 한데 기껏 자취방 구해서 들어갔는데 또 집단 감염 이런 거 나오고 학교 폐쇄되고 다시 온라인으로 수업 듣게 되면 제가 또 작년처럼 학교 근처에서 컴퓨터로 수업을 듣는 그런 진짜 대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저를 포함해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대학생 분들은 지금 진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게 학교 근처 자취방에서 컴퓨터로 수업을 들으면 월세는 월세대로 나가지 생활비는 다 깨지지. 근데 집에서 수업 듣는 애들이랑 아무 차이는 없지. 진짜 이거 사람 돌거든요. 솔직히 아직은 좀 불확실한 것 같은데 그냥 이번 학기까지만 비대면을 하고 이제 올해 말쯤이면 백신 접종이 얼추 거의 다 끝났을 테니까 이제 내년 2022년 1학기부터 진짜 안전하게 대면 수업을 하면 아무도 걱정 없이 진짜 잘 들을 수 있을 텐데 이 백신 접종과 수업이 이렇게 같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굳이 이런 리스크를 안고 대면 수업을 꼭 강행을 해야 되나 좀 불안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한풀이였고요. 물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건 좋은 일이긴 한데 이게 참 사람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 작년에는 학교가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올해는 또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두 수고 많으셨고 6월 15일이 생일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래에 계신 분들 모두 과거를 거울 삼아 지혜로운 미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